자, 더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약간 실제 사람이라기보다는 좀 다른 비유를 한번 가볼 건데요. 요거는 이제 조금 더, 그러니까 실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이게 단어가 해석이 잘못될 수가 있는데, 뭐 제가 뭐 실제 사람, 뭐 아니면 뭐 사실적인 부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어, 우선적으로 그림 스타일적으로 사실적이다라는 단어 선택은 아니에요. 사실책 뭐 이런 의미에서의 그 단어 표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실제한다. 그리고 사실이 그렇다라는 의미에서의 단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꼭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겁니다. 이거는 혼선을 일으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림 스타일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단어 선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실제 사람은 어떤 비율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대한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어떤 사실적, 실제 하는 것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사실, 이거 말이 좀 그렇긴 한데, 한번 얘기를 한번 이어가 볼게요. 자, 실제 사람은 눈을 볼게요. 눈을 보면 실제 사람은 가로가 넓고 세로가 좁은 박스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게 모든 사람의 공통된 비율이에요.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비율상에서 봤을 때 눈이 세로가 더 길고 가로가 좁은 사람의 눈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그림이 실제에 가깝다라고 의미하는 이유는 실제 사람의 비율과 동일한 비율 조건을 가지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이 봤을 땐 사실적이다 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의미인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얘기 드리는 부분, 요거는 이제 코가 짧은 비율에서의 선호도, 그런 측면에서 그림이 조금 캐릭터가 좀 더 귀엽게 표현되어지는 상황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실제 사람의 비율 조건과 동일하게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약간은 얘는 좀 더 그만큼 객관적이다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객관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죠. 어디에서 뭐가 나오고 대충 이런 느낌으로 나옵니다. 라는 식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이제 실제 사람의 비율과 동일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약간은 어 뭔가 오차가 많이 생길 수도 있고 단답형으로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해석해 주기는 좀 힘들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면서 보셨으면 합니다. 자, 우선은 지금 여기서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일단 뭐 지금 이 얼굴 외곽을 일단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눈, 코, 입 그림에서 다시 달라질 것 같긴 한데 눈의 비율 자체가 이제 정사각형 비율 내지 세로가 긴 비율까지도 가능할 수 있죠. 그만큼 눈이 커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럴 경우에 눈과 눈 사이의 간격은 눈 하나가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눈보다 더 좁게 형성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경우에 동공에서의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실제 사람의 비율 조건으로 그림을 해석했을 때 가로로 길게 눈의 비율이 잡히다 보니까 동공이 원형으로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는 동공을 원형으로 그릴 수가 없어요. 타원으로 표현되죠. 뭐 제가 이렇게 눈이 큰 비율의 그림 스타일에 익숙하지는 않기 때문에 표현이 뭐 원활하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타원으로 이제 동공의 이미지가 표현되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이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고 나면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건 눈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미간과 코를 나눈다라는 건데 상대적으로 코 길이는 좀 짧아집니다. 뭐, 콧구멍을 이런 그림 스타일에서 콧구멍까지 표현하는 거는 그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명암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대다수죠. 대략적으로 비율만 체크를 하고. 자, 그 다음에는 입술도 입도 굉장히 작아요. 이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사실적인 그림 스타일로 연습을 하다가 다른 요런 방식으로 변형을 하겠다라고 하면 완전히 비율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와 입의 크기 자체가 거의 굉장히 작아져요. 그래야지 얼굴 라인을 강하게 몰아와서 턱선을 굉장히 좁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코와 입이 작으니까 이 면적이 그래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실수하는 경우가 뭐냐면 눈만 크게 그려놓고 코랑 입은 여기에 습관 그대로 내려와서 코랑 입을 크게 그려버리면 여기에서 얼굴 라인의 면적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두꺼워져요. 아니면은 코와 입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코와 입 자체의 면적을 크기를 작게, 이게 나중에 표정이 들어가면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는 뭐 알 수가 없긴 한데, 비율 자체를 굉장히 작게 만들어줘요. 이게 좀 애매합니다. 이런 식의 조건. 그러고 나면 이제 미간, 눈썹 멀찍이 잡아주면 좋아요. 그리고 이마도, 이거는 이제 판단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 눈 가운데를 기점으로 미간과 코를 나눈다라고만 얘기를 했고, 코 길이를 가지고 턱을 찾는다, 이런 방식이 이제 굉장히 주관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에서 측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본인이 눈으로 얼마만큼 확인하고 내가 원하는 느낌에 가깝냐라는 것을 스스로가 보면서 이제 판단해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주관적이 된다라는 식의 표현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마 같은 경우에도 뭐 한도 끝도 없이 한도 끝도 없이는 좀 그렇긴 하지만 여유가 굉장히 좀 생겨요. 이것도 뭐 어떻게 이렇게 명확한 어떤 기준을 이렇게 마련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아마 이런 그림 스타일에 좀 더 능수능란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좀 더 명확한 기점들을 제시해 줄 수도 있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이런 그림 스타일이 주된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눈으로 그냥 확인하면서 과한가 아닌가를 체크하면서 보는 거죠. 나머지 표현 방식은 동일합니다. 얼굴 라인, 얼굴 외곽선에서 머리카락 따라가고, 두상은 귀 살짝 바깥으로 내고, 이마 가운데까지는 넓어지는 방식, 그 다음에는 두상을 둥글게.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맞추기가 좀 힘듭니다. 내가 애초에 이런 그림 스타일을 좋아했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많이 봤기 때문에 익숙하니까 표현이 쉬워질 수 있고요. 내가 이런 그림 스타일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접근한다라고 하면 감이 안 잡히기 때문에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양한 그림 스타일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만큼 결코 쉬운 문제의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이제 경험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러고 난 다음에 역시 여기서도 뭐 헤어스타일적인 부분들 들어가 주면 뭐 어떤 식으로든 묘사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좀 더 뭐 만화적인 표현 방식, 이게 적절한 단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만화적으로 과장되어진 캐릭터의 표현,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선호하는 그림 스타일이 어느 방향에 가까운지를 놓고 눈 크기, 코 길이 이런 부분들을 같이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요하게 인지해야 될 부분은 뭐 지금 여기까지 나와 있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눈 가운데를 기점으로 미간과 코 요 면적을 나눠 가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일단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일단 얼굴 정면과 관련해서 뭐 다양한 스타일, 다양하다라고 볼 수 없고 그냥 한 두 가지 패턴, 코가 길다, 코가 짧다 이런 방식으로의 스타일적인 부분의 접근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어서 약간 측면에 가까운 측면에서의 어떤 비율 이런 부분 뭐 표현하는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